골반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어로 하면 힌지가 이게 접히는 거잖아. 이게 잘 접히면 어떤 게 좋을까요? 끝에 항문을 살짝 조여주시면 케겔 운동이랑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어떠셨나요? 저번 3개월 자세보다는 1번 못해! 좀 쉬셨다가 안녕하세요. 연구형의 윤상민. 권요한입니다. 오늘은 골반을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골반을 생각보다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골반을 써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골반을 잘못 쓰게 되는 경우 되게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반을 못 쓰는 사람들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면 이게 허리에 아픈 통증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골반을 잘 쓰는 사람들은 얘를 접어서 내려와요. 이렇게 가다가 접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데드리프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골반을 굽혀주고, 골반을 굽혀서 안 되는 거는 무릎을 이렇게 굽혀주면서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데드리프트. 그러니까 이 골반을 충분히 접어서 쓸 수 있는 거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몸이 다 내려와야지. 그래서 이걸 들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와 이 골반을 올리는 게 이게 스쿼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골반을 잘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골반을 먼저 접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힙힌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을 접는 자세가 오늘 배워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을 잘 이용하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골반을 쓰지 못하면 우리 몸의 신체가 무리가 되는, 허리도 그렇죠, 무릎도 그렇죠, 골반 자체에도 무릎을 주고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골반을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골반 자체가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환자들이 진짜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도 이렇게 꾸겨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접혀지지가 않는 네, 사람들이 맞아요. 많죠. 고관절을 못 움직이고 목이나 허리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네. 정말 심하신 분들은 세우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보통 그런 환자들이 변실금이, 요실금이 다 왔는데 와서 보면 골반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케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부작용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과하게 긴장되면서 네. 골반통 같은 게 더 생기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겠죠. 그래서 나이가 될 때 골반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골반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골반의 이 굴곡. 영어로 하면 힙힌지. 요새는 또 힙힌지가 또 네,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다 네, 할 거예요. 맞아요. 힙힌지라고 하면 힌지가 이게 접히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경첩. 경첩. 이게 잘 접히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변실금 환자분들에게 이 동작은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변이 가장 많이 셀 때가 많이 걷거나 압력이 올라갔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구부려졌을 때 세는 경우가 많거든요. 골반을 구부리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와 등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반은 그대로 허리랑 등만 구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관략근은 평상시에 압력을 꾸준하게 받아야 되는 근육인데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복부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관략근에 좋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럼 관략근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자신의 근력을 유지하고 약해지지 않는 건데 평상시에 그런 자극을 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략근이 계속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복부의 압력이 증가가 돼도 관략근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변이나 소변이 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관략근은 케겔 운동으로도 강화를 시킬 수가 있지만 압력을 전달시켜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좀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변이 나오지가 않아. 밀어내는 것 자체도 잘 안 돼. 얼굴만 빨개지시고 얼굴만 빨개지고.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골반 움직임의 가장 기초가 되는 힙힌지 동작을 의자에 앉아서 해보는 걸 시작해 볼 건데요. 의자에 앉으셨을 때 너무 깊숙이 앉지 마시고요. 살짝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고요. 발은 살짝 당겨서 발목이 살짝 눌리는 정도, 그리고 무릎은 골반보다 살짝 넓게, 발끝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으로 갈 수 있게끔 살짝 벌려주세요. 발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힙힌지 동작을 만들기 전에 허리가 이렇게 굽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동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손은 골반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ASIS라고 하는 전상 장골극 위에 장골릉에 얹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목이나 어깨의 긴장은 푸시고 좌골뼈라고 엉덩이와 의자 사이에 닿아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 좌골뼈보다 살짝 앞에 머리의 무게 중심이 느껴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골반을 살짝 세워주시면 아랫배에 가볍게 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 그 상태에서 허리나 목, 어깨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반이
골반이 주인이 돼서 골반의 힘으로 천천히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이때 피사의 사탑처럼 척추 전체가 동일하게 기울어져야 됩니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셨을 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그리고 발바닥 전체와 발목 앞쪽 부분에 눌리는 힘이 들어가시면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내려가실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요. 올라오셔서 뱉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10번에서 15번 천천히 3에서 4세트 정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양쪽 골반이 바닥에 균등하게 잘 닿아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척추의 중립 상태가 깨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돌아오는 동작에서 호흡을 뱉으시면서 끝에 항문을 살짝 조여주시면 케겔 운동이랑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가 빵빵해질 땐 항문에 힘을 주지 마시고요. 돌아와서 호흡을 70% 이상 뱉었을 때 관략근을 살짝 조이셨다가 3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빵빵해지는 걸 느끼고 돌아와 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슴이 너무 과하게 펴지지 않고 가슴의 중앙이 그대로 바닥을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둘, 호흡을 들이마시며 셋. 자, 이번에는 힙힌지 동작을 잘 연습하셨다면 힙힌지 자세에서 응용 동작인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먼저 힙힌지 동작을 만드신 상태에서 복부와 허벅지, 발목의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으면 그대로 지면을 박차고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앉으실 땐 역순으로 자연스럽게 발목이 눌리시면서 배꼽이 땅을 바라본다 생각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앉으시면 됩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힙힌지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요. 힘이 들어가셨으면 자연스럽게 발로 지면을 밀어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앉으실 때 자연스럽게 배꼽이 땅을 바라본다 생각해 주시고 발목이 눌리는 걸 느끼시면서 앉으시면 됩니다. 이때도 주의할 점은 가슴이나 허리가 과하게 펴지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힙힌지 자세에서 그대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다시 배꼽이 땅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발목이 눌리며 앉아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뒤로 빠질 거예요. 억지로 엉덩이를 빼지 않으셔도 돼요. 스쿼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스쿼트는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앉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엉덩이나 허벅지 운동 같아서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가야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동작이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하실 때 무릎으로 일어나시게 되면 무릎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체중심이 너무 발가락 쪽으로 가셔도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무릎에 통증이 오실 수 있어요. 앉으실 때도 무릎이나 허리가 과하게 쓰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앉아주세요. 그럼 이게 운동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맨날 이상하게 앉아있다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맞아요. 막 이러잖아. 근데 항상 일어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앉을 때도 철푸덕 앉거나 구부리면서 앉지 말고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렇게 앉고. 네, 발바닥의 압력을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발바닥의 압력을 골고루 느끼시면 허벅지 전체 근육, 엉덩이 근육, 항문 관략근, 코어 근육 다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개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른데요. 1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10개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10개씩 3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20개도 충분히 하시고요.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무게를 좀 들고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호흡은 하실 때 들이마시고 일어나셔서 뱉어주시고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호흡을 뱉고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일어나 주시면 되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한 호흡에 하셔도 돼요. 하나, 다음엔 폼롤러를 사용해서 힙힌지 동작과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등이 굽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고요. 허리나 어깨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폼롤러가 쿠팡에도 많이 팔아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폼롤러를 골반의 중앙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팔을 앞으로 쭉 뻗으셨을 때 겨우 닿는 정도의 위치로 손을 포개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팔을 쭉 뻗으셨을 때 어깨가 말리거나 고개가 숙여지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펴지고 날개뼈가 살짝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느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을 좌골뼈 살짝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아랫배에 가볍게 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 턱 밑으로는 물이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물이 있어서 고개가 숙여지거나 어깨가 말리면서 땅을 바라보게 되면 숨을 못 쉰다고 상상해 주세요. 처음에 했던 힙힌지 동작과 비슷하게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굴리시면서 팔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제대로 동작이 되셨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와 발바닥 전체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원장님 등에 힘 들어오시나요? 약간 땡기는 느낌은 있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데. 등이 약간 당겨지는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팔을 먼저 밀어버리시면 어깨가 말리시면서 운동 효과가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골반으로 가주시면서 쭉, 그렇죠. 날개뼈 밑에 부위가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정도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복부와 가슴 쪽까지 숨이 차는 걸 느껴주시고 허벅지와 발바닥, 등에 힘이 들어가시면 돌아오시는 동작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관략근을 수축해 주시면 케겔 운동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항문을 조이실 때는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최대로 조일 수 있는 힘의 20%에서 30% 정도까지만 조여주세요. 다리를 너무 넓게 벌리시면 가셨을 때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게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골반보다 살짝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배와 다리뼈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슴은 펴주시고. 둘, 셋. 원장님 어떠셨나요? 저번 3개월 자세보다는 이번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1번 못해! 1번 못해! 좀 쉬셨다가 근데 그냥 시원한 것 같아요. 약간 스트레칭하는 느낌도 들던데요. 그냥 앉아서 있다가 좀 졸리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하게 되면 허리나 다른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운동 중간에 등이 굽거나 과하게 펴지지 않게 척추의 중립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무릎이나 허리, 항문에 통증이 생기면 우선 멈춰 주시고요.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된다면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운동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